아, 그런데 이놈이 딱 1, 딱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1이니까 아래에 건깨가 되고 위에도 건깨가 됐잖아요. 거기다 초여동 아니에요. 에?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잠용 불용이야? 물에 잠긴 용이니 쓸 수가 없어. 그 친구가 111 하지 않고서 만약에 9, 8, 7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8개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시 1로 내려와. 에? 만약 9, 8, 7로 얘기했다면 1부터 건, 태, 이, 진, 손, 감, 간, 곤 8을 제하고 다시 하나로 오니까 여기 1이죠. 8은 뭐예요? 그대로 8이니까 곤이죠. 그죠? 7은 6을 제했으니까 다시 1이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이렇게 됐더라면은 밑에가 건깨가 되고 위에가 이렇게 되고 이게 됐겠죠. 예? 지천태 초여동이 됐다고. 그러면 지천태 초여동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잘라졌으니까 요건 손이니까 지풍승 승괴가 돼. 예? 이러면 되는 거야, 이게. 아, 근데 이놈이 딱 갑자기부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든지 생각나는 숫자 3개만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1.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욕심은 내지 말고 잘 알아서 해. 거기다 그놈 낯짝에 턱이 너무 부실해가지고 노후가 안 좋은 놈이 무슨 지금 뭐 몇억 불 뭐 잘하면 뭐 5억 불이 생기고 말이죠. 뭐 이것저것 한단 말이야. 그러더니 되기는커녕 그 한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제1교포 사기꾼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뭐 대기업, 중소기업 뭐 다 다니면서 제2간사의 공항을 만드는데 모래가 수십억 톤이 필요하다. 일본에 모래가 없으니 한국에서 중국이나 어서 갖다가 공급해줘라. 그럼 너한테 그 수익권을 주겠다. 해가지고 사기꾼들이 무지하게 챙겨가지고 도망갔어요. 대기업도 당하고 중소기업도 당하고 뭐 개인도 당하고. 예? 제 친구들 중에서도 당한 사람만 2명 돼요. 그거 되는 줄 알고 뭐 일본에 쫓아가가지고 막 돈 쓰고 말이죠. 뭐하고 많거든요. 응? 그런 놈이 몇억 달러가 어떻게 생기겠어. 세상에 1억 달러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1억 달러는 관두고 100만 불만 돼도 미국 가서 제게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냥 놀아요. 낚시만 다니면서 여행 다니고. 몇억 불? 말도 안 되는 거지. 아, 그러더니 그때가 언제냐면은 한창 더울 때 여름이에요, 여름. 근데 이게 계절적으로도 안 맞아요. 12소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12소식궤가 있어요. 한나라 때의 상수역학자들이 주역의 그 원리, 이치에다가 월을 대입한 거예요. 여기에도 음이 있고 그 다음에 양이 있고 그렇습니다. 에? 이제 이런 거는 앞으로 제가 자주 설명할 거니까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러면 음에서 가장 큰 게 무슨 꾀입니까? 곤이죠. 양에서는 가장 큰 게 건안입니까? 이게 궤변이라고 그래서 아까 궤가 생성되고 하는 그 법칙에 따라서 이게 완성되는 궤가 있어요. 자,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이건 음효만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음효가 자르려면 맨 먼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이렇게 된 거니까. 그죠? 이게 삐뚤삐뚤해갖고 이게 음효 같지가 않으니까. 자. 자, 이게 되려고 그러면 맨 먼저 여기 음효가 이렇게 된다면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요놈이 2개가 돼. 음효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는 당연히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겠죠. 예? 이거 너무 크게 그렸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좀 확대해서 잘 찍어야 될 거예요. 응? 자, 처음에 이렇게 출발을 해.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양효는 건깨가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양효가 맨 밑에 하나 있고 음효가 이렇게 있죠. 예? 그 다음에 양효가 두 개가 되고 음효가 하나 있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월별로 봤을 때 음이 가장 극성했을 때가 음력으로 언제입니까? 동지가 언제예요? 아니, 음력으로 하면 언제예요? 동지달은 11월 달이죠. 그런데 원래 동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음이 가장 극성하는 거죠. 그랬다가 동짓날을 밤이 제일 길고 동지서부터는 양이 한단 말이에요. 양이. 그리고 양이 자라가지고 하지가 되면은 딱 그치고 그 다음에 음이 자란단 말이죠. 이 원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지금 달력이 아니라 고대의 하력이라고 하나라 때의 달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대부터 예? 중국의 아주 큰 고대부터 이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하력. 거의 지금 우리 음력입니다. 음력. 음력이 사실 하력이에요. 그 당시에 이 해 주기는 주기대로 보고 다른 달대로 봤단 말이죠. 음력이에요. 음력. 그래가지고 지금 음이 가장 극성할 때가 10월이에요. 음력. 이게 10월. 예? 그럼 9월, 8월, 예? 7월. 맞지? 6월, 5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동짓달이 되면 양이 하나씩 생기잖아요. 12월, 1월, 2월, 3월, 4월입니다. 예? 이걸 12소식이라고 그래요. 12소식. 월에 따른. 자, 그럼 이건 뭐죠? 배 이름이? 천풍? 예. 천풍구란 말이죠. 이건 뭐예요? 이건 산이니까, 간이니까, 천산돈이라고 써요. 이렇게 해야 이걸 안 읽습니다. 그냥 돈이니 뭐 이렇게 하면은 천산돈. 응? 그 다음에 요거는 역시 천이고, 요건 땅이니까, 천지, 요걸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편에 찾으면 부로 나옵니다. 근데 비로 읽어야 됩니다. 천지비. 예? 천지비입니다. 이 천지비꾀가 참 나쁜 거예요. 하늘은 하늘대로 높이 올라가 버리고 땅은 땅대로 있어. 그러니 모든 것이 이 교역이 안 돼요. 예? 어떤 상태든 지금 이 사람이 중병을 앓히는데 점을 쳐서 천지비꾀가 나왔다. 그럼 딱 죽습니다. 막 효하고 뭐가 없어요. 딱 죽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예? 요건 뭐예요? 요 위가 풍이잖아요. 예? 손이니까. 그 다음에 밑에는 지잖아요. 풍지 관이라고 그래요. 골관자. 예? 풍지관. 그 다음에 위에는 요건 간이니까 산이고 밑에는 땅이니까 요걸 산지박이라고 그래요. 산지박괴. 그 다음에 위에도 곤이고 밑에도 곤이니까 곤깨라고 하지만 이걸
곤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곤의 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곤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이 다 했잖아요. 10월이 되면. 그리고 11월이 되면 이제 동짓달이 끼니까 양이 생하는 달이야. 10월에 극성하고서. 그러니까, 위에는 땅이 있고 밑에 천둥이 치잖아요. 땅 밑에서 이게 양이 생하려면 꾸르릉꾸르릉 천둥이 친단 말이죠. 그걸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예, 진이죠, 진. 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뢰복이라고 그래요. 응? 다시 복자. 지뢰복. 응? 그 다음에 요거는 땅이고 밑에 태잖아요. 태는 연못이에요. 응? 그러니까 지택림이야. 여기서 다 지죠. 모택자. 이말임자예요. 지택님. 그 다음에 여기는 땅이고, 요 밑에는 천이니까, 지천태가 돼요. 참 좋은 거예요. 점을 쳐서 지천태교가 나왔다.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크는 거야. 네? 지천태. 클 태자예요. 왜냐면, 하늘은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땅은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음양이 뭐예요? 이 교행이 돼. 맞아서. 이 참 기가 막히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요 위에 게 뭡니까? 다시? 위에가 갈라진 게 진이잖아요. 그러면 밑에는 땅이니까, 요걸 위에가 우레가 있다, 이 말이죠. 밑에는 천이니까, 이걸 대장이라고 그래요. 내천대장뼈라고 그래.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건 연못 아니에요. 태. 예? 그러면 이건 연못은 못이니까 택 밑에 천이니까 회가 돼. 예? 그리고 이렇게 돼갖고 다시 건의천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걸 좀 잘 쭉 찍어야죠. 잘 찍어야 돼. 보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한여름이에요. 8월이야, 8월. 8월, 그때가 8월. 8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봄에, 한 3월이나 4월쯤, 저한테 물어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곧 그걸 시작한다. 그래서 한 5월쯤 시작한다 그랬으면 조금씩 희망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괴가 나왔어도 똑같은 효가 나왔어도 111이라 하더라도 잠룡 무룡이지만 왜 그렇죠? 요 밑에가 하나 동했으니까 5월 봄괴란 말이에요. 봄. 양력 5, 6월. 그죠? 그러니까 작은 건 조그만 건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은 봄이 됐기 때문에 봄에는 조금 승산이 있어요. 조금 될 수가 있어요. 조그만 거는. 근데 그 사람이 8월, 7월에 물어본 거예요. 7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7, 8월쯤 될 거예요. 음력으로. 물어봤어. 그럼 이미 음이 다 쇠할 때가 됐는데 에? 양이 그죠? 쭉 안 되는 거야 이건. 지금 음의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음의 시대가. 음의 시대가 왔는데 되겠냐고요. 이미 그 시기가 여름이니까 봄이 다 지나버렸잖아요. 응? 그래서 야 이건 안 되는데도 확실하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시기가 되니까 그 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건만 가지고 나한테 물어봐서 111이 나왔지만 이미 이게 시기적으로 잠룡물령을 쓸 수가 없어요. 점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함부로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111이 나와가지고 이 괴가 나왔느냐 이 말이야. 이제 양의 기운이 다 쇠해서 음으로 가. 점점. 그렇지 않습니까? 흑괴가 나와버렸어. 그러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때쯤 되니까
여러 지방에 무지하게 힘든 어디 소장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말하자면 회사에서 너 그만둬라 이 말인 거예요. 너 그만둬라. 예? 도저히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데 쫓겨나는 거야. 그 무인도 같은데 그 뭐 현장 소장으로 갔으니 그 돈 좋아하는 놈이 견딜 수가 있나?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그해 연말에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원래 그 세도 부리던 사람들이 그 자리 떠나면 이게 참 이게 형편없는 거거든요. 정치하면서 권력 마음대로 쓴 사람들, 뭐 권력기관에 있던 사람들, 기업체에서 뭐 하청업체 막 싹 잡아먹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오면 누가 그 사람을 찾아가냐고. 뭐 베푸는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뭐 덕을 쌓았어야지. 하청업자들 글쎄, 그 뭐 한 80몇 평인가 뭐 해가지고 탁 오더니 저한테, 아이, 전형 이거 좀 봐, 이거 18금이야. 수도꼭지, 이것도 18금이야. 화장실 누르는 거 이것도 18금이래. 이건 말이야. 와인 넣는 데인데 쫙 빼서 보여줘. 이거 보여주는 거야. 에? 그러면 지가 봉급 몇 푼 받는다고. 야, 그래 돈 많이 벌었네. 내가 그랬더니 뭐 앞으로 창창해. 그러더니 그 영감들이 술 한 잔씩 먹더니 저 가겠습니다. 뭐 더 넣으시오? 어쩌고 뭐 말로만 그러더라고. 아닙니다, 저 갑니다. 내놓고 하는데 나중에 탁 꺼내서 보니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두 장 떡떡 넣고 온 거야. 거기 매덕이 딱 거치더라고 그 자리에서.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점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무서워요. 비단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야, 네가 네 얼굴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지가 111 하길래 너 큰일 났다 앞으로 속으로. 근데 이게 나쁜 게 나왔을 때 말이죠. 여러분도 이런 공부를 하십니다만 꼭 점을 쳐서가 아니라 명리를 공부하셨든지 상을 보셨든지 사람을 봤는데 정말 나쁘다. 그러면 그 나쁘다고 안 하는 겁니다, 원래. 네. 그 전에 보면은 이제 주역을 하면서 너무 지루하니까 이런 얘기도 또 들어가야 재미있습니다. 명나라가 중국의 명나라가 망했잖아요. 청나라한테 만주족한테 망했는데 그때 산해관이라고 관문을 지키고 있던 장수가 오삼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수인데 그 오삼계가 청나라 군대가 막 밀고 들어오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 관문을 싹 열고 청나라 군대를 맞이했어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자성에 난이 났는데 그걸 같이 가서 정벌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삼계가 나중에 왕으로 추종돼가지고 황제국가니까 청나라가 이제 만주족한테 말하자면 지 나라를 들어서 팔아먹은 거예요. 매국노지. 응? 그래 놓고 이제 무슨 왕으로 딱 추종이 됐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어떤 놈이 그 지역에 상을 잘 버는 놈이 왔단 말이에요. 왔다고 그래. 그래서 미복 차림으로 싹 갔어요. 왜냐면 지가 불러가지고 오면 그놈이 나빠도 좋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또 찾아갔어. 가서 그래 나는 좀 어떠냐. 나는 언제쯤 귀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미복을 하고 가서. 그랬더니 그 상을 떡 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턱 보더니 그대는 이미 충분히 귀해져 있다 이 말이야. 이미 충분히 귀해진 사람이다 말이야. 그런데 당신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선이 또 하나 이렇게 쭈글쭈글 돌았어. 턱을 싸고 돌았어. 주름이. 예? 주름이 이렇게 또 하나 턱을 싸고 돌았어요. 얼굴 위에. 그러므로 당신은 아마 후사가 없을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후사가 없을 것이다. 근데 그때 오삼계는 이미 아들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오삼계는 그때 뭘 생각했느냐면 반란을 해가지고 중국 전역을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갔더니 이놈이 그런 소리는 안 하고 나는 언제쯤 귀해질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천하를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대는 이미 충분히 귀해져 있다고. 그런데 그대의
턱과 입을 싸고 주름이 쭈글쭈글 돌았어. 그래서 당신은 아마 후사가 없을 거예요. 딱 그렇게 해요. 그러니 오상계가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단 말이야. 그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딱 보냈어요. 근데 이미 알고 도망가 버렸어. 그 관상쟁이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 못 죽였어요. 못 죽여가지고 오상계가 아주 분한 거야. 그러면 못 죽인 거가. 예? 그래서 매일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 신경을 썼어요. 이게 주름 때문에 내가 그렇다는데 이게 깨름직한 거죠. 계속 반란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위에서 그 미친놈입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그 미친놈 말을 뭘 믿습니까? 그냥 마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삼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3번의 난이라고 하는데 그 번왕, 세 사람 번이 있는데 그 번왕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3번이 통합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난리 중에 뭐 오상계가 내가 왕이다 하고 올라갔다가 죽어버리고 그 손자가 내가 왕이다 하고 물려받았어요. 황제다 하고. 그 반란 중에서. 그런데 피살돼가지고 싹 죽는 바람에 그 오삼계의 후손이 싹 끊겨버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중요한 거는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예? 조조의 그 아들 중에서 큰 아들이 이제 일찍 죽었죠.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인 조비라고 그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문제가 됐는데 황제가 됐는데 그 누군가 그때 그 상을 보던 사람이 주건평이라고 하는 관상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조비가 그 황제가 되기 전에 이제 조조가 대장군이고 그 밑에 이제 뭐 오장군인가 해서 하여튼 그 전쟁을 하러 돌아다니고 뭐 하래 한참. 그런데 그 주건평이를 불러가지고 거기 쭉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상도 좀 봐라. 그러니까 주건평이가 아, 뭐, 이 사람은 어떤 품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다.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비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나는 어떤가 봐라. 나는 얼마나 살겠나 봐라. 예? 전쟁도 많고 그러니까 딱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건평이가 뭐라고 하냐면, 장군께서는 타고나신 수가 80입니다. 이 말이에요. 수명이. 다만, 40세를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응? 근데 이제 조비가 34살인가 그 황제가 됩니다. 그 문제라고 그러죠, 문제. 그럴 문자. 문제가 됐는데 40살에 중병을 앓아서 죽게 됐어요. 그때서 조비가 워낙 총명한 인물이니까 알았어요. 아, 주건평이라는 놈이 그 당시에 나한테 응? 내 수명이 80이라고 한 거는 거짓말이 아니야. 다만 그것을 낮으로 나눠서 밤 40년, 낮 40년에서 80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알고 한탄을 하고 딱 죽습니다. 예? 이 정사에 있는 겁니다, 아주. 그렇듯이 그런 게 나왔을 때 덕커덕 예, 말씀을 잘못하면 이 화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숨겨야 된다는 거죠. 아, 근데 그놈이 저한테 자꾸 물으니 그래 어때? 됐지? 뭐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말고 조그맣게 가. 그랬더니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한 4, 5억 달러 모르면 말이야. 쫙 그냥 호주에 가가지고 그냥 끝도 안 보이게 땅 사가지고 말이야. 에이씨 한국에 뭐 엄청나요 말이. 에이구 이놈아 너 앞으로 큰일 났는데 무슨 소리야. 그냥 속으로. 그랬더니 실업자 됐으니 그 집을 어떻게 유지를 할 겁니까? 80몇 평인가 되는 그 대저택을 어떻게 유지를 하냔 말이야. 저 똥 싸고 눌러놓고 이것도 18금이라고 자랑하더라고. 그거 어떻게 유지를 해요? 실업자가 된 놈이. 그 봉국 갖고도 안 되는 놈이에요. 하청업자들한테 돈 뜯어서 하던 놈이 어떻게 사냐 말이야. 실업자. 아, 그 다음에 술 한잔 먹지? 맨날 연락 오고 그러더니 아니, 나 바빠서 미안해. 나 학교 강의가 있어서. 맨날 그걸 빠졌어요. 떡 그러더니 한 1년 지나니까 종족이 없어, 종족이.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보시죠. 9.2 그랬습니다. 주역만 하면 이게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자, 9.2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효가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뭐죠? 요거는 천화동인이에요. 요 밑에는 2니까
2는 화예요. 2우유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유는 천이니까 뭐예요? 천, 화, 동인. 난과 더불어야 된다 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의천계가 건괴에서 동인이 됐으니까 건지 동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건지 동인. 예? 자, 근데 보세요. 9이 혈룡재전 이견대인입니다. 이건 볼견자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현과 마찬가지고 예? 나타날 현자예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저 논어에서 보면 하기 시습지 불역 예 이렇게 썼죠. 예? 했지만 요거는 고대인은 원래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쁠려자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요건 현입니다. 혈룡 재전이에요. 전이라고 하는 건 밭전자 우리가 밭전자 하니까 그렇지 평지라는 뜻입니다. 이 원래. 그러니까 밭에 나타난 용이죠.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죠. 있을 제자니까. 예?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 직역하면 이거예요. 그죠? 나타난 용이 땅에 있어요. 평지에 있어요. 그러니 이견대인이라. 응? 대인을 이건 볼견자예요. 만난단 말이죠. 이 견이라고 하는 거는 본다는 뜻만이 아니라 만난다고 하는 뜻과도 같단 말이죠. 이 만나로 자와도 같아요. 네?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만나보는 것이 이롭다 이 말이죠. 자, 그랬는데 주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혈룡지견 해놓고 현편반 그랬습니다. 현이다 이 말이죠. 그죠? 현에서 히읗을 따고 그 다음에 편에서 니은을 빠니까 요거는 현으로 읽어라 이렇게 딱 나왔기 때문에 주자가 해놓았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 혈룡이라고 읽는 겁니다. 예? 요자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래서 나타났다는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괴내 혈룡 병동 그랬습니다. 이 건의천계에 있는 혈룡이라고 쓴 거는 모두 예? 현으로 읽어야 된단 말이죠. 병동 또한 같다. 예? 용자 앞에 이 볼견자가 오면 다 이게 현으로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의 자하이 상 제2효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일컬어서 뭘 일컫는 거냐면 아래로부터 자하니까 자하 아래로부터 상 위로 올라가면서 제2효야 두 번째 효다 이 말이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후방차 이후에 나오는 것도 이와 같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나오는 건 밑에서부터 세 번째니까 3효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 구이 강건 중정 출자미 은택 급어 물 소이견 고기상 우이 혈룡 재전 기점 우이 이견대인. 자, 여기까지 끊어서 보시자고요. 구이는 강건한 것으로서 중정을 했어요. 자, 여기서 또 설명을 이 효우에 관해서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걸 다 외우시라고 그러면 뭐 성강이니 성강에도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 하면 그걸 다 못 외워요. 예, 그러니까 쭉쭉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하셔야 외우지 않아도 나중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면 효가 6개가 있잖아요. 효가 3개 있는 걸 무슨 꾀라고 그런다고요? 소성꾀. 그죠? 3개 효로 만들어진 건 소성꾀고 소성꾀가 맞춰진 것을 대성꾀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하꾀를 내꾀라고 그러고 상꾀를 외꾀라고 그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대성꾀는 6개의 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놈의 효 6개의 효가 원래는
있어야 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가 제대로 되려면. 그게 뭐냐? 맨 아래는 초효는 양효가 와야 제자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효는 음효가 와야 됩니다. 삼효는 원래 양효의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사효는 음효의 자리예요. 오효는 양효의 자리고 육효는 음효의 자리예요. 네? 상효는 이렇게. 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효우이라고 그럽니다. 네? 효의 위치, 효의 자리. 그러니까 초효는 원래 제대로 오려고 그러면 양효가 와야 되고, 이효는 음효가 와야 되고, 삼효는 양효가 와야 되고. 예? 양음, 양음, 양음이에요. 이래서 음양지도죠. 여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예?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 괴 안에서도 서로가 응하는 게 있어요. 서로 응해. 여기서 자, 이걸 효율이라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예.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만은, 요 초효는 양효로서 이렇게 해서 요 사효와 응해요. 음양으로. 그 다음에 요 이효는 음으로서 오효인 양효에 이렇게 응해요. 그 다음에 요 삼효는 양효로서 상효, 음효에 이렇게 응한다고. 예? 예. 이걸 효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정이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죠? 중정. 그런데 중이라는 건, 자, 이렇게 보세요. 요 세 개 중에서 가운데 있죠. 그죠? 세 개 중에서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하요 중에서. 네 개 중에서 요 가운데 있단 말이죠. 중앙에 있으면서 음효가 있을 자리에 왔으니까 바르게 효위가 바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정, 지금 여기서 말하는 중정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건한 중정이 왔어요. 강건함의 중정에 있다 이 말이죠. 왜? 아까 뭐예요? 건괴에서, 그죠? 건괴는 강건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은. 근데 요 가운데 왔으니까, 가운데 왔으니까 강건함으로써 지금 이 전체는 양효잖아요. 이 강건함에 함으로써 중요해 왔어. 가운데 왔어요. 중정하였으므로 출 잠이 은택 급어물이에요. 출잠이에요. 잠겨있던 것으로부터 나와서 은이라는 건 숨은 것 아닙니까? 숨음으로부터 떠난 거죠. 그죠? 직역하면 잠긴 것으로부터 나오고 숨었던 것으로부터 떠난 거잖아요. 잠겨 숨어있던 것으로서 떠나 나와서 이 택이라고 하는 건 혜택입니다. 은택, 혜택입니다. 이건 연못이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가 혜택이라고 쓸 때 쓰면은 요 모택자를 씁니다. 혜택이 급어물이에요. 사물에 미쳐요. 이제 그 나와서 용이 나왔으니까 용의 그 혜택이 이제 사물에 미치기 시작한단 말이죠. 슬슬. 그래서 물소이견 그랬습니다. 그 사물이 이견, 이익을 보는 바죠. 보는 바다. 이익을 보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 사물이 용의 혜택이 땅 위에 나왔으니까 용이 그 용의 혜택이 사물에 미쳐서 이제 사물이 이렇게 되는데 고로 기상 부의 현룡재정. 그래서 그 상이 용이 나타나서 땅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기점의 이견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점을 쳤을 때 정 결과가 이견대인,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이롭다 이 말이죠. 요 이효가 나오면
그나마 조금, 예, 무슨 큰일을 할 때 윗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보는 게 좋다, 이 말이죠. 나보다 큰 사람. 뭐 납품하려고 그럴 때, 뭐, 누구, 관청에 누구, 귀인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구이, 수미, 득구이. 구이가 비록 그 위치를 얻지를 못했잖아요. 왜냐? 아직은 이게 양효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서는 지금 변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미만 얘기하니까. 구이가 이게 음효의 자리인데 양효가 있으니까. 비록 그 위치를 못 차지한 거잖아요. 음효의 자리에 양효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 대인지덕 이저 그랬습니다. 이미 대인의 덕이 이미 나타난 것이에요. 저는 나타날 겁니다. 나타날 저자예요. 상인 부족이 당지. 그래서 보통 사람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경우 좀 특별한 사람들만 이걸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고로 치차효지 변자. 치라고 하는 건 이건 만나다 이 말이에요. 값어치 차트인데 이 효의 변하는 것을 만난 자. 그러니까 이 지금 구이를 점을 쳐서 나온 사람은 단의 이견 차이니. 다만 사람을 만나보는 것이 이로울 뿐이라는 겁니다. 개 역의 제하지 대이냐. 그런데 그것이 뭐냐? 아래에 있는 대인이에요. 아래에 있는 대인. 아래에 있는 대인, 그 큰 대인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그 작은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길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 이, 효, 여, 점자, 상우의 주빈. 그래서 이효로서 점을 친 사람은 상우의 주빈이야. 응? 주인과 빈의 관계. 주인과 빈.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면 빈, 아랫사람을 만나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위일례. 그 스스로 한 예로서 약유 혈룡지덕. 이미 혈룡의 덕이 점치는 사람이 점을 쳐서구만 약유 점치는 사람이 혈룡의 덕이 있은즉 우의 이견 구 재상지 대이냐. 구에 있는 덕 있는 그런 사람을 가서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죠? 아까 여기서 위로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점을 쳐서 이런 걸 만났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점을 쳤으면은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귀한 사람을 가서 만나야 되고, 지금 그런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점을 쳤다. 자기보다. 그러면 위에 가서 큰 사람을 만난다 하는 건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걸 자세히 못 푸는데 다음 시간에 이걸 자세히 좀 더 설명을 해서 그림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